안녕하십니까. JTBC 시사진단입니다. GM 군산공장 폐쇄되면서 많은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는 이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 일자리 다시 찾아주는 일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그래서 군산형 일자리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사민정이 합의점을 찾기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어떤 쟁점이 있고 또 해결책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 것인지 오늘 이야기를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네 분의 패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자, 먼저 시청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군산형 일자리 그 얼개를 좀 잠깐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자, 크게 투트랙이라고 부르는 두 가지 이 가닥으로 추진을 중인데요. 왼쪽에 MS 컨소시엄, 오른쪽에 새만금 컨소시엄이 있습니다. MS 컨소시엄은 알려진 대로 GM 군산 공장을 이미 이제 인수 절차를 마무리 지었죠. 그렇게 한 컨소시엄이고요. 또 하나는 이 전기차를 만드는 오늘 출연해 주셨습니다만 에디슨 모터스 등 이 중소기업과 부품 업체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투자 규모와 또 생산품, 생산량, 고용 계획 등 앞으로 좀 참고해서 화면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요. 군산형 일자리에 참여하는 기업들의 이 투자가 양질의 투자로 일자리로 이어질 수 있느냐라는 문제를 잠깐 좀 짚어보고 싶은데 특히 이 부분에 관련해서 이제 MS 컨소시엄에 관한 문제 제기가 좀 많이 있습니다만 MS 컨소시엄은 이 자리에 없어서 조금 아쉽기는 한데요. 섭외가 잘 안 됐습니다만 간접적으로라도 좀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죠. 강문식 국장께서 아마 특히 민주노총에서 이 문제를 좀 이의를 제기하는 것 같은데 간략하게 요약해서 들어보면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사업 계획이나 뭐 향후 자금 조달의 계획 이런 것들이 현재로서는 너무 불투명하다. 이게 지금 제기하고 있는 내용 중에 첫 번째이고요. 예. 그다음에 뭐 이미 우리 지역에서는 군산 조선소라든지 GM이라든지 이미 이제 그렇게 들어와 있던 기업들이 폐쇄하고 나가는 그런 아픔들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업들이 과연 얼마나 지속 가능한 사업들을 할 수 있을 거냐. 이게 담보되지 않는데 지자체나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하는 게 그것도 이제 다 결국엔 세금인데 이게 적정한 일이냐 이런 이제 문제 제기인 거고 뭐 또 이어서 말씀드리면 결국에 들어오는 그 기업들이 위탁 생산을 하는 형태인 건데 위탁 생산이란 게 좋은 일자리로 볼 수 있을 거냐 여기에 대한 이제 근본적인 의문이 있습니다. 예. 기업들이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고도 볼 수 있네요. 규모가 작은 기업이기 때문에. 이제 중소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기존에 이 사업을 해 왔었고 자기 뭐 기술력을 가지고 들어오는 업체들이라면 그게 크게 문제될 건 아닐 겁니다. 그런데 뭐 지금 양쪽 다 지금 새로운 사업에 뛰어드는 상황이고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어떤 기술력이나 자금력이 확보가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자체나 중앙정부의 지원을 기대하고 있거든요. 이건 좀 이제 문제가 다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다면 지원이 이루어질 때에는 뭔가 그거에 합당한 어떤 기준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아무 기업이나 내가 이 사업을 하려니까 돈을 지원해 주십시오 한다고 돈을 무조건 지원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민주노총에서 지금 계속 제기하고 있는 그런 쟁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그 MS 컨소시엄과 관련해서 얘기 지어보면 군산 공장 인수하는 데만 해도 지금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서 지금 상당한 그 금액을 조달을 했고요. 나머지 이제 생산 라인도 깔아야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조달할지에 대해서도 사실 MS그룹 측이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 것이 없다 보니까 지금 조합 노조 측에서는 이거 좀 이상하다, 믿을 수 없다 이런 반응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잠깐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명시는 그 MS 오토텍이 지배이사인 그 MS 그룹의 그 계열사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 명신의 그 자금 조달 능력은 전체적으로 그 MS 그룹으로 이렇게 봐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전체적으로 재무 구조도 그룹의 재무 구조도 향상되고 있고 저희들이 특별히 이제 주목하고 있는 것은 지난 6월 28일에 잔금이 소유권 이전이 완전히 완료가 됐어요, 등기가. 근데 7월 3일에 이 주가를 보면은 약 10% 이상 상승을 하고 그 기간 동안에 계속 그 기관의 대량 그 매수
그 매수가 있었다는 것을 보면 시장에서 이 부분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예. 그러니까 전체 어떤 그런 이 치밀하게 이렇게 분석하는 어떤 시장 경제 구조에서 이 부분에 어떤 자금 조달이라든가 향후 가능성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보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어떤 그 자금 조달 능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를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런데 물론 그 나서구 국장께서 뭐 MS 컨소시엄의 대변인은 아니십니다만 그래도 가끔 접촉을 하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투명하게 밝혀주어야 뭔가 방금 강문식 국장께서 말씀하신 그런 의문점들이 좀 해소가 될 것 같은데 뭔가 좀 문제가 있어서 발표 안 하는 거 아닙니까 혹시? 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예. 이제 전체적으로 제가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뭘 그렇게 대변하려고는 하는 건 아닌데 예, 예. 회사 입장을 대변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어떤 그 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면밀하게 따져보고 그 부분을 짚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그렇지만은 이 어떤 기업이 새롭게 들어와서 안착하려고 하는 과정을 우리가 이렇게 비판적 시각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긍정적인 효과를 바라보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다. 예. 물론 그 명쾌하게 설명을 못 하고 있는 부분은 아직 사업 계획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GM 공장을 인수해서 이 부분을 전기차 생산 공장으로 간다. 그리고 당분간은 OEM 방식으로 가고 2025년에는 별도 모델로 간다. 예. 생산 모델로 간다 하는 어떤 큰 얼개는 짜여져 있습니다만 예.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OEM 방식을 어떤 또 OEM 방식으로 할 것이냐, 그럼 언제부터 이런 걸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 세세하게 지금 아직 그 정립되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시간을 가지고 지금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MS 그룹에 말씀을 드렸고 그 부분에 예. 대해서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노조 입장에서는 MS 컨소시엄 측에서 이런 부분들을 투명하고 확실하게 밝히지 않으면 뭔가 합의점을 서로 찾기가 좀 어렵다고 보시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뭐 사실 합의를 할 사항이 뭐가 있을까 싶기는 한데요. 예. 어쨌든 이거는 사실 이제 지자체와 중앙 정부의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원을 하려는 거는 지자체와 중앙 정부거든요. 그렇다면 이미 기존의 군산 조선소도 군산시와 전라북도에 자금이 200억이 거기에 지원이 됐었는데 결국엔 한 푼도 다시 회수가 안 된 거죠.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아야 된다라는 그런 지적을 하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훨씬 더 면밀하게 꼼꼼하게 점검을 하고 지원을 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사기업들의 그냥 위탁 생산을 하는 기업들의 기존에는 군산조선소도 그렇고 GM도 그렇고 원청 기업들입니다. 그러니까 네. 1차 업체들이죠. 그 가장 큰 이제 업체들인 건데 지금 현재 이제 상생형 일자리라는 이름으로 지원을 하고자 하는 업체들은 다 어떻게 보면 위탁 생산하는 하도급 업체들인 거죠. 이게 지원의 대상이 오히려 밑으로 내려가고 있는 건데 이게 양질의 일자리를 생산하는 그런 지원이 되긴 어렵다라는 이런 이제 원론적인 부분에서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그 잠깐 말씀을 드릴까요?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크게 이제 이런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에 일단 지속 가능성 그 앞으로의 생산의 효율적인 생산 가능성을 볼 수 있겠느냐, 그리고 임금의 전반적인 일자리의 하향화가 우려되는 거 아니냐 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예. 아까 지속 가능성 부분에는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부분으로 대체를 하고요. 임금의 하향화 전반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로 그렇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을 먼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립니다. MS그룹이나 여기 계신 그 강영건 대표님 그 새만금 컨소시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예. 지금 현재 자동차 부품 기업의 평균 생산 임금이 평균 노동 임금이 약 4천에서 5천쯤 예. 된다고 봤을 때 예. 대기업의 그 자동차 대기업의 평균 임금은 약
8천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그렇다면은 여기에서 그 군산 지역 산업 전반적인 우리 전라북도의 산업 노동자분들의 전반적인 임금이 어느 정도 평균 임금일 것이냐 봤을 때 그 평균 임금보다 하향화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본다. 그리고 그런 부분은 우리 강영권 대표님이나 MS그룹에서 분명히 그 부분은 확인을 하고 그 절대로 질 나쁜 일자리 뭐 이런 부분이 생산될 일은 없을 것이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알겠습니다. 싶습니다. 임금과 복지, 뭐 근로조건에 관한 얘기는 조금 이따 다시 좀 얘기하기로 하고요. 강영근 대표께서도 이 부분은 좀 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은데 중소기업에서 하다 보니까 이 중소기업이 계속 지속할 수 있겠느냐. 특히 이제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대기업과 비교를 해보면 상대적으로 일자리의 질이 우수하다고 볼 수 있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또 사업이 이게 계속 잘 될 거냐.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합에서는 글쎄 우려, 걱정 이런 것들이 좀 있기 마련인데. 아마 그 저희 회사의 민주노총하고 한노총 이 전북 지부가 다녀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시기 전에는 그런 우려들을 했다가 저희 회사는 이런 OEM으로 생산한다든지 뭐 그런 회사가 아니라 저희는 완성차 회사입니다. 실제로 이런 전기차를 만들어서 10년 전부터 팔고 있고요. CNG 버스는 15년 전부터 팔고 있습니다. 아까 표에 보면 마치 MS 오토텍은 2,500억을 해서 일자리도 많이 창출하고 또 저희는 뭐 여러 개사가 뭉쳤는데 2,000억밖에 안 되고 그런 걸로 표현이 돼 있는데 저는 참 왜 그런 표현이 되는지 아쉽습니다. 저희는 저건 전라북도가 제공한 자료입니다. 사실은 저희는 이 새만금에 약 100만 평의 땅을 임대해서 연산 50만 대의 전기차를 만들고자 하는 큰 프로젝트를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 기술력은 와서 보셨겠지만은 정말 탁월합니다. 저희가 여기 이 표를 하나 제시하고 있는데 첫 표는 1차적인 그런 투자입니다. 이 투자는 거의 한 600억 정도에 맞춰져 있는데 이게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규모가 한 300억 이상이면 되고 일자리가 80명 이상이면 한 맥시멈 150억 정도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그런 구조에서 만약에 우리가 그런데 불구하고 뭐 10억 달러를 투자해서 큰 공장을 짓겠다 그렇게 했는데 만약에 못 지키면 그런 지원된 자금을 회수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1차, 2차를 나눠서 저희가 한 것이지 저희가 목표로 하는 거는 연산 50만 대 정도의 자동차를 생산하는 것이고 그래서 5년 정도에 약 한 5만 명의 일자리 그리고 10년 이내에는 후방 산업까지 한 15만 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그런 계획으로 저희가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중소기업으로서 작아 보이지만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에 끝은 굉장히 뭐 창될 거라고 할까요? 아무튼 뭐 그렇게 비전도 굉장히 크다는 말씀이신데 강문식 국장께서도 공장을 가보셨습니까? 제가 가보지는 못했고요. 군산 CGV에서 다녀오신 걸로 압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사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뜬구름 잡는 이야기다라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지금 우리 자동차 산업의 현황을 놓고 같이 먼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요. 이미 아시다시피 지역의 자동차 상용차 업체들이 주로 입주해 있긴 하지만 지역 상용차 업체들 지금 생산량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건 상용차뿐만 아니라 승용차도 마찬가지고요. 뭐 전기 수소 자동차로 전환해 간다고 하지만 여전히 전체 자동차에서 차지하는 비중 대단히 낮고요. 그런데 50만 대를 생산한다 이런 계획들은 자동차 산업 쪽에 종사하는 분들이 이야기를 들을 때는 이거 너무 좀 과장되어 있는 이야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이고요. 이거는 이제 산업 구조와 이런 기업의 경영, 그다음에 일자리 문제가 서로 떨어질 수가 없는데 그냥 뭐 계획만 장밋빛으로 제시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냥 돈을 투자하면 이게 이루어지는 거냐? 저는 그렇지 않다. 오히려 지금까지 그런 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세금이 허투루 나가는 일들이 있지 않았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렇습니다. 지금 내연기관 자동차는
H사 같은 경우에도 2015년에 806만 대를 세계적으로 팔았는데 지금은 실제로 한 600만 대 초반대까지 떨어져 있고 우리나라 자동차 생산 대수도 한때는 뭐 상당히 됐지만 지금은 400만 대 언더로 떨어져서 부품 업체들이 상당히 고사 위기에 있습니다. 이런 부품 업체들을 살리려고 하는 길은 딱 한 가지입니다. 13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일자리를 하나도 창출하지 못한 그런 대기업 위주의 그런 지원이 지금은 달라져야 되는 겁니다. 저희는 장밋빛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결코 장밋빛이 아닌 실질적으로 이 일을 해낼 수 있는 능력과 자본력을 가진 회사이고 또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만들어서 팔고 있는 전기차와 CNG 버스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앞으로 만들어내려고 하는 새로운 스타일의 전기 자동차들입니다. 이 디자인은 세계 각국의 디자인 특허가 출연되어 있는 겁니다. 저희는 이런 디자인으로 세계에 팔릴 수 있는 컨텐츠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팔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하는 것이지 여기 새만금에 들어와서 정부나 전북도에서 주는 자금을 좀 받아서 기생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 전혀 없습니다. 저는 한 번도 정부 측에 우리한테 자금을 지원해달라 해본 적 없습니다. 대출해달라. 대출해주면 우리가 10년 거치 20년 분할 상환을 하겠다. 단 이런 자동차 공장을 지으려고 하면 알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자금을 마련할 방법이 없습니다. 담보 가지고 와라 뭐 해라 하는데 가지고 올 수 없으니 그거를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예를 들어서 사우디 국부펀드라든지 손정희 비전펀드라든지 그런 것들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지자체나 정부에서 좀 도와주면 저희가 훨씬 더 그런 시설을 해서 자동차를 생산해서 국내에도 팔고 외국에 팔겠다는 그런 뜻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기술력만 가지고 보면 지금 걱정하는 것처럼 전혀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다라는 논지의 말씀을 해주신 것으로 이해를 하고 혹시 반론에서 한마디만 더 듣고 이 부분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자동차 산업이란 게 정말 단순히 뭐 조립만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아주 아시다시피 많은 부품들과 그다음에 그 연관 산업들하고 합산물입니다. 거기에는 많은 단순히 차종 하나를 조립하는 기술로만 이게 자동차를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부품 하나하나를 연구 개발하는 거기에 많은 능력들이 필요하죠. 그리고 또 자동차를 만들기만 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판매망이 또 마찬가지로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말씀하신 내용들 중에는 좀 확인하기가 어렵다라는 게 여전히 염려해 주시는 부분은 아주 저희가 잘 참고해서 잘 구체화시켜서 그런 의문을 갖지 않도록 만들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저희 기술이 그냥 단순히 없는 기술을 있다고 하는 거냐 그냥 뭐 별거 아닌 걸 그러는 거냐 그런 데 대해서는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짧게 좀 저희가 생산기술연구원하고 만들고 있는 MSO 코일 모터라는 겁니다. 이게 5월 초에 시제품이 나와서 5월 23일 날 독일에서 전시를 했습니다. 전시했을 때 벤츠, 테슬라, 보시 등 세계의 유수한 자동차 회사나 부품 업체들이 다 찾아와서 105곳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같이 생산을 할 수 있느냐, 살 수 있느냐 이렇게 타진해 왔고요. 실제로 벤츠는 만들기만 하면 연간 55만 대까지도 사가겠다는 의사를 구체적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만든 스마트 BMS라는 이 기술은 이건 획기적인 기술입니다. 이런 기술력을 바탕으로 저희가 세계에 뻗어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테슬라가 처음 시작할 때 테슬라도 작은 회사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GM을 넘어서는 회사가 되어 있고요. 저희도 10년 이내에 그런 회사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수한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된다라는 취지의 말씀으로 이해하겠고요. 지금까지 얘기가 그러면 기업들이 이렇게 투자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느냐라는 측면이었다면 그러면 우리 지역에서는 이 기업들에게 양질의 인력을 제공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거냐
이 부분을 좀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이 얘기는 김영철 단장님께 좀 기회를 드리고 싶군요. 예, 지금 인력의 문제인데요. 예, 예. 예.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그 전에 이제 한 가지 좀 언급하고 싶은 게 있는데 예, 예.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제조업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고 그렇게 되면 우리들이 전체적으로 생산 방식에 대한 이제 새로운 생각들이 필요하다라는 그러한 것들, 그 변화를 우리가 인식하고 이 문제에 접근해야 된다라는 관점을 하나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아까 말씀드렸던 두 분이 이제 여러 가지 논의를 하셨는데 이 세금이 헛되게 쓰여진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조금 얘기 말씀하신 예, 보조금 거, 예, 예. 잠깐 얘기하고 예. 인력 얘기로 가고 싶은데요. 공공 주도형 펀드를 가지고 도에서 또는 정부에서 주는 돈들을 이제 예전에는 그냥 줬지만 지금은 펀드라는 개념을 만들어서 도가 기술지주 회사를 소유하고 있고 이 돈을 기술지주 회사로 주면서 기업에 대한 주주가 되면 이제 공공주주라고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예. 그렇게 되면 기업에 대한 책임성들도 충분히 답보가 되고 예. 세금이 잘못 나가고 있다라는 문제도 해결할 수 있어서 이런 전략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가 좀 화면을 좀 준비하고 있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기업들에게 어떤 지원을 해주는지 그 부분에 대한 시 좀 잠깐 좀 보여주시죠. 예, 참여기업에게 저렇게 투자보조금, 중앙정부 것만 저기 써놓은 건데요. 150억 한도에서 주게 되고, 도에서도 주고, 시에서도 줍니다. 또 세제 감면했다고. 저 투자보조금과 관련돼서 말씀하시는 거죠. 예, 과거에는 그냥 맞습니다. 줬는데 지금은 그렇게 주지 않는다. 예. 그러므로 과거와 같은 양상으로 비교하는 것은 적당치 않다. 이렇게. 그렇죠. 예, 예. 도에서 저 돈을 줄 때 예를 들면 1,000억을 앞으로 줄 계획이 있다라면 1,000억에 대한 펀드를 가지고 있고 예. A사든 B사든 C사든 이 1,000억 안에서 그 회사의 지분을 도가 확보하고 그래서 공공형 펀드 개념을 수립한 다음에 거기서 주게 되면 지금 민노총에서 걱정하는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이제 주주로서 참여했기 때문에 도로서도 기업에 대해서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거고요. 예. 그러면서 또 시민들도 필요하면 투자를 갖도록 해서 요 기업들이 왔을 때 브랜드 가치를 우리 전라북도의 대표 기업들이다. 예. 이 기업들을 키워야 된다라는 논리도 예. 만들어내면 될 것 예, 같습니다. 인력 얘기 하시기 전에 이 부분을 확인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확실히 맞습니까? 그냥 보조금이 아니고 펀드 형태고 뭐 지주 형태로 이렇게 들어갑니까? 그 지급 방법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교수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런 방법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기업의 자율성, 그 다음에 지금 목적 이런 부분들을 포괄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확정된 건 아니고 예, 여러 가지 예, 형태의 예, 것을 예, 예. 그냥 단순 보조금도 있고 네, 네. 단장님이 말씀하신 형태의 것도 있고 기본적으로 이제 보조금 지급 방식은 어떤 그 포괄적인 지급 방식으로 이제 지원이 되는데요. 예. 교수님 단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그 공공형 어떤 특수 목적 사용에 적합한 펀드 형식으로 지급을 하자는 말씀이신데 예. 그 부분이 과연 기업에게 도움이 적정할 될 거냐? 것인지 예. 그리고 이 목적에 적정하게 부합할 것인지를 종합적으로 한번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 관련해서 예.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저는 그 단장님 말씀에 많은 부분 공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도에서는 그걸 이런 방금 말씀하신 방식으로 지원하는 거는 아마 크게 검토를 안 하셨을 것 같은데 이건 민주노총에서도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이거든요. 그냥 주고 나서 알아서 쓰라고 하고 끝나면 안 된다. 전라북도가 차라리 어느 정도 지분을 갖고 아니면 특히나 R&D와 관련돼서 전라북도가 어느 정도 라이센스를 갖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 이 사업이 지속 가능하고 이게 안정적으로 뭐 그렇게 담보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라북도에서 좀 더 진중하게 한번 검토를 해서 그렇게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국장님, 단장님 말씀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하고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손 놓고 뭐 아무것도 모르고 이런 것은 절대 아니고요. 그 보조금의 사용처 그 다음에 그 보조금의 목적이 어떤 기업의 어떤 안착의 목적도 있지만 안정적으로 고용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핵심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예, 고용이 이루어지는 부분을 충분히 들여다보고 있고 다만 그 방법적으로 기업이 어떻게 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기업에게 도움이 되는가 하는 부분을 알겠습니다. 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김영철 단장님께 기회가 인력 얘기로 넘어가기 전에 자꾸 얘기가 좀 브레이크가 걸리는데 이 부분은 기업 입장에도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보조금 형태로 주는 방식도 있고 펀딩의 형태로 지금 하는 방식이 있는데 어떤 그 기업 입장에서는 생각이십니까? 저희는 정부가 할 수 없는 자금을 만들어서 저희한테 보조를 해주거나 지원을 해달라고 요청해 본 적도 없고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저희는 세계적으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20여 개의 조인트 벤처 컴퍼니를 설립하는데 오히려 저희가 당당하게 세계 각국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 기술 로열티 1억 달러를 달라. 그리고 우리가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데 당신네 나라에서 일자리도 만들어주고 알겠습니다. 매출도 키울 테니까 예. 그런 걸 하려면 당신들이 시설 자금 10억 달러를 우리한테 빌려달라. 예. 그러면 우리가 10년 거치 20년 분할 상환하겠다. 예.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데 예. 인도에서는 그렇게 하겠다고 네 군데가 경쟁적으로 저희한테 하고 있습니다. 예. 또 우리나라에서도 처음에는 이런 얘기들이 통하지 않았지만은 지금 지자체 두 군데서 다른 전북이 아닌 다른 두 곳에서 저희 그런 요구 조건에 다 맞출 테니까 와서 제발 공장을 전기차 공장을 좀 세워달라.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 지자체나 에도 좀 저희가 당당하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그러니까 민노총이나 한노총 분들께도 저희는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우리나라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이지 예. 지원금 좀 받아서 먹튀를 하려고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예. 꼭 좀 알아주셨으면 알겠습니다. 좋겠습니다. 예. 강영근 대표님이 이끄시는 회사는 믿을 수 있는데 과거에 그런 사례 경험이 있다 보니까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인력 얘기 좀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인력 이런 투자 기업에게 양질의 인력을 제공할 수 있는 지역적 준비가 돼 있나요? 지역창의 동안에서? 그 얘기 전에 우리 젊은이들의 생각을 좀 한번 고민해 봐야 될 때가 됐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취업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어디든 가겠다 이런 생각들이 있었다면 지금의 학생들이나 젊은이들은 좋은 곳에 가서 쉬면서 일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시키는 대로 하루에 뭐 많은 시간 일하겠다라는 생각도 없고요. 6시 되면 퇴근하고 싶고 이제 그런 것들을 양질의 일자리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높은 임금 받는 것보다 편하게 쉬면서 내 하고 싶은 일을 하겠다라는 그런 일자리 개념을 가지고 문제에 접근하기 때문에 예. 그 문제에서 이런 문제들을 풀어나가야 된다. 일자리를 예. 이런 얘기를 하고 싶고요. 실제로 보면은 이제 저희들이 기업 대표님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거꾸로 뽑을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굉장히 이게 난센스 같은데 한쪽은 뽑겠다고 얘기하는데 사람이 없다고 하고 한쪽은 가고 싶은데 회사가 없다고 하고 이게 굉장히 미스매칭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예. 측면에서 봤을 때 결국 왜 그러느냐? 결국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어 있다. 취업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어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저희들이 이제 일자리도 단순한 제조업 중심의 단순 생산 인력을 확보한다 이런 측면의 전략에서 벗어나서 전라북도가 살기 위해서는 연구 중심의 기술 혁신 중심의 인력 체계로 가야 된다. 이것이 대학도 계속해서 인력을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거고요. 예. 그걸 또 기업에 또 바라고 있는 바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도 보면 가능하면 수도권으로 다 가고 싶어라 합니다. 예. 졸업은 여기서 하더라도 예.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좋은 기업이 왔다 해도 일할 사람을 찾지 못하는 또 다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두 가지 관점에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일단 두 번째 제기하신 문제, 그러니까 그 기업이 요구하는 기술력을 갖춘 인력을 우리가 충분히 지역 차원에서 확보하고 있느냐라는 문제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린다면 그 강영근 대표님 어떻습니까? 전기차 만드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예. 지금 군산은 그나마도 군산 GM이 있었고 현대중공업이 있었기 때문에 예. 그런 능력을 가진 노동자들, 근로자들, 근로자들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전기차의 연구 인력이나 그런 부분들은 좀 더 교육이 필요하고 하겠지만은 저희는 뭐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저희는
더 좋은 일자리를 만들려면 좋은 기업이 있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좋은 예. 기업을 만들기 위해서 정부나 지자체가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됩니다. 예. 저희가 담보를 드릴 수도 없고 돈을 빌릴 수도 없다면 저는 정부나 지자체가 스마트 공장을 지어서 그걸 저희 중소기업에게 임대를 해주는 방식이라든가 예. 그런 어떤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나와야 좋은 회사도 생기고 좋은 일자리도 생기고 그게 상생하는 일자리가 된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제가 드린 질문하고는 조금 포인트는 좀 어긋나 있었습니다만 앞서서 얘기했던 보조금을 비롯해서 정부 지원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리느냐, 정책에 대해서 이 부분에 관한 얘기였고 조금 전에 인력과 관련해서는 생산 현장에서 일하는 인력은 과거에 그 뭐 내연기관에서 일하던 GM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고 다만 연구개발 쪽의 인력은 좀 생각해봐야 될 측면이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죠. 나도 부장 제가 말씀하셨는데 예. 그러니까 과거에 이 GM 군산 공장, 그 다음에 우리 전라북도의 그 산업 그 저변을 보면 GM 군산 공장, 그 다음에 바로 옆에 타타대우가 있어요. 그리고 이 완주에 현대자동차 공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동차 산업 인력의 저변은 굉장히 폭넓게 확보되어 있다.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만 이제 그분들이 지금 현재 실직을 많이 해서 그 예. 부분들이 어떻게 그분들의 인력을 지금 이제 전기차 시장으로 가려고 할 때 어떻게 이제 인력을 으로 바로 즉시 투입 가능한 인력으로 확보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이제 실직자 센터를 통한 어떤 교육이라든가 대학과 연계한 그 실업자 교육, 취업자 지원 교육 뭐 이런 부분 그 다음에 돈의 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R&D 인력 양성 교육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요. 가장 기본적으로는 인력에 대해서는 크게 저희들이 저변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우려하지 않으셔도 가능할 것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한 말씀 좀 예. 드리고 싶은데요. 기업이라고 하는 가치는 사실은 사람에 있다고 봅니다. 예.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것은 고급 인력을 얼마만큼 확보할 수 있느냐에 그 생존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예. 제가 명신하고 여러 번 그 대표님하고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명신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철학이 굉장히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자기 모든 투자액의 50%는 연구개발에 쏟아붓겠다. 예. 그래서 모든 일을 연구개발 중심으로 예. 앞으로 추진해야만이 예. 앞으로 성장 가능하고 지속 가능하다라는 설계를 예. 하고 계시는 걸 보고 예. 굉장히 저는 긍정적으로 알겠습니다. 봤습니다. 예. 그런 특히- 측면에서 예. 접근해야 될 거다. 예. 특히 예. 아마 미래차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연구개발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예. 다음 그 소주제로 좀 넘어가고 싶은데요. 노사 민정 간의 합의의 쟁점이 뭐냐 이 부분 너무 길게는 얘기 못할 것 같은데 시간이 많아서 가장 중요한 게 노사 민정 가운데서 이제 노사 간의 이 쟁점을 좁히는 일인데 그 중에 핵심이 아무래도 임금이라든지 복지 이 부분에 조금 관심이 가는 것은 좀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조금 전에 평균 임금보다 더 떨어지는 일은 없을 것이다. 나소금 공장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정도 수준이면 노조 측에서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이제 노사민정 협약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위한 협약인지 지금 거기서부터 다시 좀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이야기가 나온 게 결국 이제 그 관계부처 중앙 정부에서 상생형 일자리에 대해서 청와대에서 발표를 하고 거기에 노사민정 상생협약을 해야만 정부에서 상생형 일자리에 대해서 지원을 하겠다라는 그런 사업 계획이 발표가 되면서 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지금 그 이후에 정부에서 뭐 뚜렷하게 그래서 뭐 언제까지 신청서를 내라든지 뭐 이런 지금 절차 자체도 안 만들어져 있는 걸로 확인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아직 지금 중앙 정부도 이 상생형 일자리에 대한 뚜렷한 어떤 모델이 있는 건 아니다. 이제 예. 이 부분부터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예, 조금 말씀해 주시죠. 예.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대체 노사민정 그냥 수상적으로 어떤 뭐 상생 협약을 할 거냐라는 이제 그런 근본적인 이제 회의가 있는 거고 또 일자리란 게 단순히 임금으로만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예, 그렇죠. 예, 아까 뭐 단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저는 지역에 일자리가 없어서
지금 젊은이들이 지역을 떠나고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제가 뭐 약간 돌아가는 이야기를 하나 드리면은 제가 작년에 이제 그 현장 실습 이제 특성화고 직업계고 학생들의 현장 실습 그 기업들을 찾아다니는 현장 실습 이제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현장 실습 운영위원회의 그 위원으로 좀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한번 이렇게 기업들을 돌아다녀 봤는데 대부분 다 단순 조립 가공 업무들인 거죠. 이 지금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일자리가 없지 않습니다. 그 기업들에서는 학생들 많이 좀 왔으면 좋겠다고 다들 이야기를 해요. 예. 학생들은 별로 그런 곳에 가고 싶지 않죠. 예. 예. 이런 지금 현실을 먼저 놓고 이야기를 하는 게 예. 맞다. 그냥 예. 뭐 이런 구체적인 현실을 제껴놓고 뭐 그냥 추상적인 담론에서 노사민정 상생협약을 하자 이런 거는 그다지 우리 지역에 도움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이 노사민정 협약 자체에 대해서 민주노총은 회의적일 수밖에 없고요. 기업이 와서 사업을 하는 건 그냥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자체나 정부가 만약에 이 기업을 어떤 방식으로든 지원을 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다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마련하고 우리 국민들이 노동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을 마련하고 지자체에서는 그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거를 어떤 협약을 체결해서 하자라고 그렇게 그런 어떤 좀 뭐 옥상옥이죠. 그런 구조를 굳이 이렇게 만들어 가면서 논란을 키워갈 필요는 없다라는 게 제가 생각하는 바입니다. 예, 그거는 기업 제가 좀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일종의 거버넌스에 의한 노사민정이 협력을 이루는 방식의 일자리 창출의 근본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를 제기하신 건데요. 예.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해서 일자리가 창출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사민정이 상생협약을 한다고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다시 드리는 거죠. 예. 예. 그런 시각이 존재할 수 있지만 예.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정부에서도 오죽하면 이런 노사 상생 협약을 통해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보자라고 생각했을까 하는 점에서 저는 좀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정도 수준으로 임금이 올라가고 있고 파업이 계속되니까 다들 기업이 외국으로 떠나고 있습니다. 예. 어제 뭐 신문들에도 우리 부품 업체들이 뭐 작년보다 1차 부품이 20개 무너졌다. 예. 또 우리는 그 노동 시간의 생산성이 뭐 GM이나 다른 데보다 떨어진다. 예. 뭐 그런 여러 가지 발표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희는 우리나라가 잘 먹고 잘 사는 일에 노사가 따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기업이 지금까지는 알겠습니다. 그 오너들만 예, 배가 부르려고 하니까 예, 예. 그 노동자 입장에서는 착취당한다는 생각으로 그런 대응들을 하고 파업을 해왔지만은 정말 진심으로 우리 회사가 잘 되는 만큼 그 월급도 올려주고 뭐 성과급도 더 주고 인센티브도 더 주고 하는 그런 게 진심으로 보이면 누가 그렇게 무조건 막아서서 더 올려달라 예, 회사를 강 대표님 알겠습니다. 못하게 예. 파업을 하고 그렇게 안 할 거라고 예, 저는 아니 봅니다. 강문식 국장님의 문제 제기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어서 짧게라도 좀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애초에 이 상생형 일자리라는 방안에 이 성립되기가 어려운 것이다라는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하고 계셔서 나 국장님 얘기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것도 짧게 좀 해주시죠. 예. 아까 국장님께서 뚜렷한 어떤 방향성이 없는 거 아니냐, 지금 흐지부지 하는 거 아니냐는 것은 현재 균형발전 특별법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어서 그 법이 통과가 돼야 그 법에 대한 그 구체적인 지원 근거가 나오기 때문에 현재 그 법이 통과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잠깐만. 먼저 그 부분 말씀하시기 전에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상생 일자리 향후 일정과 관련된 것인데 상생형 협약을 7월 정도에 목표로 해서 체결하고 정부가 지금 신청받는 그런 로드맵을 혹시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로드맵은 맞습니까? 당초에 6월에 그 균형발전 특별법이 통과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예. 한 달 동안 준비를 해서 공모를 해서 7월에 신청을 받는 그런 로드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 근데 좀 늦어지고 있습니까? 국회가 지금 한 3개월, 4개월 동안 이게
제대로 이렇게 진행되지 못하면서 법안 심사가 예. 지금 현재 법안 심사가 지금 계류 중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법이 통과되는 대로 그 부분에 대한 절차가 진행될 것이다라고 예. 말씀을 드리고 그러므로 절차가 없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이시죠? 예. 그 법안이 통과 그리고 아까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이 상생 협약을 통해서 어떻게 일자리를 창출되고 이게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하는 언론 근본적인 취지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렇지만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노동자와 기업가 이 두 부분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중요한 두 개의 축이고 예. 거기에 그 저변을 이루고 있는 것이 지역 사회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노사민 그리고 정부와 지자체의 폭넓은 지원 이 부분이 이루어져서 보다 안정적이고 보다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 상생 일자리 핵심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노동자분들도 적극적인 어떤 이것을 알겠습니다. 뭘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뭐 떠넘겨 전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같이 해서 일자리를 만들어 보자 알겠습니다. 하는 그런 취지의 것이고 그것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그 골간은 임금과 노동 시간, 책임 경영, 원하청 관계 이런 부분들을 포괄적으로 다뤄보자. 알겠습니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듣겠습니다. 제가 좀 정리하죠. 시간이 많지 않아서요. 만약에 이게 군산형 일자리가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나온 말씀으로 비춰보면 상당히 시각차도 크고 거리도 멀어 보여서 정말 자주 만나서 이야기를 뭔가 좀 옥동자를 낳으려면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일단 생각이 들고요. 네. 제가 강문식 국장님께 드리고 싶은 질문 짧게 하나만 여쭤보면 이런 노사민정 합의형 형태의 일자리 그렇게 낙관하기 어렵다는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지금 물론 민주노총 특히 금속주부를 중심으로 광주형 일자리 반대는 되고 있습니다만 지금 어쨌든 일부는 굴러가면서 법인 설립을 지금 눈앞에 두고 있거든요. 이런 현실이 가시화되고 있는 것과는 그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다시 한번 협약 내용 방금 이제 좀 더 구체적인 말씀을 해주셔서 거기에 대해서 그 보완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면 예, 짧게 좀 해주셔야겠습니다. 임금, 노동 시간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런 거는 노사 간의 어떤 단협 사항이죠. 그러니까 그 노동 상권이죠.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이라든지 이런 노동 상권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이거를 노사민정 협약에 담는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좀 초헌법적인 그런 게 돼서 지금 광주도 그런 문제들 때문에 논란이 계속 있었던 거죠. 예. 그런 이제 논란을 여기서 또 답습하는 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거고 사실 이 협약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향후에 이 지역의 산업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고 일자리들이 어떻게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지에 대해서 사실 이야기를 먼저 더 많이 나눠야 되는 거죠. 그걸 사실 민주노총은 계속 전라북도에 그런 이야기를 하자라고 여러 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었죠. 그런 얘기는 그 얘기대로 하고 있고요. 그 얘기는 지금 군산시의 실무 협의를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한 아까 그 말씀드린 의제들에 대해서 충분히 지금 논의를 진행 중에 있고 그런 어떤 논의가 어느 정도 이 조금 알겠습니다. 이 가시화될 수 있을 때 보다 이제 포괄적인 공론화 작업을 거칠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얘기를 듣겠습니다. 오늘 좀 군산형 일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진척시켜 봤는데 진행해 봤는데 갈 길이 참 멀다 이런 생각이 절로 드는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더 자주 만나시고 더 이해의 폭을 넓히는 그런 자리가 정말 많이 필요하겠구나 싶은 생각 했습니다. 그렇게 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이렇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도 기업도 예. 예를 들어서 예. 노사가 매일 언제나 알겠습니다. 파업이나 하고 한다면 저희가 어떻게 들어오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일자리는 만들어야 되잖아요. 예. 그러려면 좋은 기업이 들어와야 알겠습니다.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서로 해야 되겠습니다. 양보하고 서로 좀 타협해가지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우리 민노총이나 한노총에서도
특별히 잘 좀 계획을 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자주 만나시겠다는 약속을 믿으면서 오늘 이야기는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